저 역시도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이제 60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불륜에 빠지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이 같은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는 이 배우자한테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대방의 마음은 이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찬밥 신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이 또한 좀 안타깝습니다. 이 어느 남편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되신 분인데 이 남편분은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어렵게 자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할 거 다 하면서 쓸 거 다 쓰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게 젊어서부터 이제 바람을 좀 자주 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이제 신혼 때부터 남편이 이제 그렇게 바람을 피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어느 순간인가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살았답니다. 이제 남편에 대한 이제 애정이 없이 좀 건조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내가 뭐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보면서 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이혼을 생각을 했었고 한때는 진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시부모님들이 이 아내한테 정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이 남편 대신 이 아내한테 사과를 하고 애원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좀 금전적인 보상도 좀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는 꼭 뭐 어떤 돈을 받아서가 아니고 이 시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정말 죄인처럼 오히려 그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자꾸 비니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한 번만 더 참아봐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거절을 못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아내는 뭐 어영부영 살다 보니까 거의 이제 30년 정도의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30년 동안 정말 좀 남편하고 대면대면 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10년 전에 시어머니께서 이제 어떠한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전에 시아버님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아내는요 정말 시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정말 마음 아팠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자기 친정 부모님 이상으로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잘해주셨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례도 정말 정성껏 치렀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정말 인간 이하의 짓을 합니다.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새벽이니까 좀 손님들이 이제 안 오시잖아요. 새벽에는. 그런데 그 새벽에 이 남편이 상간녀를 만나러 갔다고 했어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때 그 아내분이 굳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다짐을 했다고 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저 앞으로 이혼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때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상간녀까지 만나고 온 남편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놈은 내가 죽어도 뒤에서 상간녀 가랭이 벌리고 돌아다닐 놈이라고. 이 표현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아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내분의 성격이 참 좋으시고 얌전한 분이신데 오직 하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3년 정도가 또 지났어요. 이 3년 동안 뭐 남편이 얌전하게 잘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마다 좀 외도가 의심되는 행동도 많이 보였고 했지만 아내는 이제 완전히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안 썼대요. 다만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하면 나 바로 이혼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답니다. 어쨌든 이 아내 입장에서는 뭐 남편 명의로 아주 큰 건물은 아니지만 뭐 조그만 건물이라도 하나 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뭐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생활에 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부턴가 남편하고 서로 각방을 쓰면서 남편이 뭐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뭐 잔소리하고 난리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그럭저럭 살만했답니다. 특히 남편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아내한테 그렇게 큰 간섭도 하지 않고 뭐 괴롭히지도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아내는요, 항상 남편한테 앙심을 품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남편이 어느 50대 중반의 여자와 이제 또 적극적으로 불륜 행위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번에는 진짜 이혼을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이제 남편의 차를 뒤지니까 진짜 뭐 이렇게 조수석 옆에 검정 비닐로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비아그라가 잔뜩 들어있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어렵지 않게 남편이 그 50대 여자하고 모텔을 들어가는 것도 많이 촬영도 하고 나오는 것도 촬영하고 이제 많은 증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남편한테는 일체 티도 안 내고 조용히 그 남편과 그 상간녀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난리를 피더랍니다. 그동안 배불리 먹여 살려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이런 뒤통수를 치느냐, 배고파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네가 나 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정말 온갖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자신이 이혼에 동의를 안 하면 이혼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냥 너도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받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해라. 너도 네 살 길 궁리해라. 이렇게 하고 더 얘기는 안 했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 2, 3일이 지났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또 무슨 큰 결심이나 한 것처럼 아내한테 나 이제부터 생활비 안 줄 테니까 너 나오시 한번 살아봐라. 너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한번 살아봐라. 이러면서 짐을 싸고 집을 나갔답니다. 아마도 이 남편이 막 짐을 싸고 나가는 동안 아내가 자기를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해요. 이 아내분 말씀에 의하면. 하지만 아내는요, 이 남편이 짐을 싸고 나갈 동안 기분이 굉장히 홀가분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소송 내내 남편하고 이렇게 한 집에서 북적거리면서 지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스스로가 자기가 집을 나가버리니까 아내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뭐 생활비 걱정도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동안에 남편이 생활비로 준 돈 이 아내가 알뜰하게 잘 모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소송이 끝나는 기간 동안은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이런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이혼을 할 건 아니었으니까 그 아내분 같은 경우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 이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요, 정말 많이 당황했어요. 이혼이 안 될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자기도 다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혼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은 했겠지만 아내가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항상 수십 년간 살면서 아내가 참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내가 참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말 많이 당황을 했겠죠.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하고 한 2달 정도 지나서 그 남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좀 당황했죠. 근데 이제 이 남편분이 누구 아무개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를 만나서 뭐 하냐라고 했는데 이 남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 운영을 한 10년 정도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사무실 검색을 하면서 이제 제 블로그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연락처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한 몇 번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그 아내분한테 이렇게 남편이 계속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한번 만나볼까요? 라고 했더니 그 아내분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들어나 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은 이제 좀 아내의 말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겸손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기도 상당히 죽어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다짜고짜 다시 자기 아내와 재결합할 수 있게끔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재주로 그걸 도와드립니까? 선생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노력을 한번 따로 해보세요. 저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묻지도 않은 얘기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마 좀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남편은 그랬어요. 이제는 여자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 필요 없대요. 그리고 약간은 좀 모순적인 말이긴 한데
이 아내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바람을 피고 싶지도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을 때 바람 피는 것과 이혼하고 없을 때 이제 마음 편하게 만나는 여자하고는 그렇게 달랐대요. 자기 느낌이. 이게 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든든하게 아내가 가정을 지켜주고 있을 때 자기가 상간녀를 만나고 다닐 때는 참 재밌고 좋았대요. 이게 뭐 무슨 심보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아내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아무런 재미가 없더라고 합니다. 조금도 즐겁지가 않았대요. 어떻게 보면 남편의 성격상 이제 아내도 없으니까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어느 정도 적당한 돈도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상간녀 만나서 뭐 여행도 다니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별짓 다 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게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남편 자신한테 이혼하고 돈 얼마나 남았냐 이걸 상간녀가 물어볼 때 진짜 정내미가 다 떨어져 버렸대요. 아, 이런 게 상간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자기가 마누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감시하고 관리하고 이런 게 눈에 보였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 관리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내가 좋아서 이런 건지 아니면 내 돈이 좋아서 이런 건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남편분들이 많으신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유 솔직히 50, 60 돼가지고 배 툭 튀어나오고 한 남자 뭐가 좋다고 여자들이 붙겠어요. 그냥 돈 있으면 붙는 거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것 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이 상간녀하고 완전히 관계를 끝내버렸대요. 서로 욕지거리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이런 불륜 관계를 끝내고 가장 힘들었던 게 혼자 집에 들어갈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혼자 불 끄고 잠들 때 그리고 혼자 아침에 일어날 때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혼 전이면 이미 뭐 마음이 다친 아내가 뭐 웃으면서 자기를 반겨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람 체온이 느껴지는 집안이었고 또 싫든 좋든 밥 달라고 하면 또 밥 차려주고 또 옷 빨아주고 하니까 그래도 살만했는데 이제는 그런 아내조차도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막하고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또한 아내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같이 자식들도 함께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냐면 이 자식들도 이혼하고 나서 아내하고 같이 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혼할 때 아이들한테 비록 아이들이 뭐 성인이기는 하지만 아이들한테 누구랑 살래?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엄마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것 같다고 해요. 그만큼 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동안 이 아내와 아이들은 그만큼 단결이 되어 있었죠.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대요. 자기 자신이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선생님 어느 정도 돈도 좀 있으시니까 그 돈으로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서 즐겁게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러시더라고요. 살 의지가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자기 자신이 아내한테 너무 받기만 하면서 살아왔다고 해요. 뭐 아내가 해주는 밥, 빨래,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 아무튼 이 남편은요, 진짜 전형적으로 익숙함에 아내의 손길에 익숙함에 길들여진 남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자신이 가진 소중함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걸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요. 이 소중함은요, 항상 그 익숙함에 묻혀서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중한 존재를 잃고 나서야지만이 그때 가서야 깨우칩니다. 자신의 익숙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소중함을 잃었는지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죠. 잃고 나서요. 그 남편이 말했던 것 중에 좀 마음 아팠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 남편이요, 어쩔 때 아내한테 생활비를 줄 때요, 일부러 은행에서 돈을 뭉치로 찾아서 줄 때가 있었대요. 그 뭉치로 줄 때요, 이 아내가 미소가 번지르르 해가지고 좋아서 이렇게 받는답니다. 아니 뭐 솔직히
뭐 돈 줘서 싫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게 이 통장에 입금이 돼서 보는 것과 내가 돈, 현물을 볼 때 이 기분이 솔직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이게 뭉치로 생활비를 준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 기쁘라고 자기가 뭉칫돈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니고요. 이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고 싶어서 준 것 같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남편분이 아내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받는 것보다 이 주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꼈던 유일한 그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정말 내가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아내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자신들한테도 다 주는 건 아까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아내한테는요, 모든 걸 다 줘도 1%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그랬어요. 혼자서 맛있는 걸 먹으면 뭐가 그렇게 맛이 있겠냐. 그리고 여행을 가봤자 뭐가 그렇게 즐겁겠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또 뭐 하겠냐.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들 100명 만난다 한들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서 만나는 여자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침마다 이 아내의 빈자리를 느낀답니다. 이 남편분이요, 이제 당뇨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매일마다 먹는 약이 있는데, 그전에는 아침에 아내가 그 약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제 접시 위에 올려놓고 물도 한 잔 옆에 떠서 같이 식탁 위에 올려놓는답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걸 당연히 그냥 먹고 했는데, 이제는 남편 자신이 이제 혼자 그걸 다 뒤적지적 하면서 다 뜯어서 먹고 물 마시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깜빡 까먹고 약을 안 먹는 날도 여러 번 있었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내 생각이 무척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왜 이런 걸 못 느꼈을까? 이런 걸 느꼈다면, 이혼 전에 평소에 이런 걸 느꼈다면 정말 내가 내 아내 업고 다녔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순간 좀 눈물이 좀 글썽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아내하고 이혼을 하니까 아이들도 자기한테 연락도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인생의 오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이 아내는 자기 자신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자기를 차단을 했는지 카톡도 보지 않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이런 구구절절 이야기해봤자 잘 전달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장님 입장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오직하면 실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제발 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엄청 애원을 하시다시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분한테 이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랬죠. 남편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다시 재결합할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아내분한테 저 그날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인간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거지, 또 받아주면 다시 그 전으로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이 아내분은요,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없는 사람 셈 치고 살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내분한테 더는 얘기하지 않고 다만 그 남편분하고 연락은 했죠. 그리고 그냥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남편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한테 남는 건 두툼한 약봉지 그리고 돋보기 안경 하나가 전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 듣고 씁쓸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서 이 불륜 행위에 열중하고 계시는 남편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정말 이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자신이 황혼 이혼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기까지 가면서 이 불륜에 집중하시는 남편분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 정말 미워하시면 안 돼요. 누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저는요, 이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먹고 살기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 불륜을 저지르시는 분들을
비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 그동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도 제 소중한 가정이 있고 소중한 자식들이 있는데 이게 남의 이혼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지금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항상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갖고 싶은 마음에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시는 분들을 향해서요. 아무튼 이 현재 한창 이 불륜에 이 상간지에 미쳐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은요. 지금 제 말을 들으면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개소리 맞아요. 지금은. 하지만 언젠가는 제 말이요. 정말 어떠한 의미로 하는 얘기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의 일을 30년 했습니다. 그동안 안 좋은 결말을 겪으신 분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생을 달리하신 분들도 여럿 봤어요. 이에 대한 대가는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아내가 누가 봐도 천하에 둘도 없는 악처가 아니라면 정말 정신 차리고 가정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모텔 문을 열어줄 상간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함께 병원 문을 열어줄 아내가 필요한 겁니다. 큰 병원에 가서 1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요. 한 손에 지팡이 들고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병원 진료 받으시러 다니시는 노부부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요. 좀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들기도 해요. 재수없는 소리 같지만 저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분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요. 마음이 아프고 그런 생각을 막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뭉클해지고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불륜에 열중이신 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그나마 무난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더 욕만 하지 마시고요.